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천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상가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집합 건물인 상가는 한산보증금의 범위에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민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한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한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증금도 있고 월세가 있는 경우는 한산보증금을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고 보증금이 1억이면은 월세 곱하기 100 해서 1억입니다. 거기서 보증금 1억을 더하면은 2억이 한산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올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전세 보증금이 한산 보증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산 보증금도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럼 그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날짜를 보면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내용인데,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특별시, 가밀억제권역, 강력시, 그 밖의 지역, 창원이나 진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보호법 적용 대상이란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은 한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이렇게 2억, 서울 같은 경우 2억 4천만 원, 가밀억제권역은 1억 9천만 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증금이 아닌 한산보증금이 이 범위 내에 들어가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의 범위도 그냥 보증금이 아닌 한산보증금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가밀억제권역은 3,900만 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범위 내에 들어갈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서울에 1,350만 원, 가밀억제권역은 1,170만 원이란 겁니다. 이 금액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거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지금 살펴본 것이고, 현재를 살펴보면은 2019년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2024년 7월 오늘이 22일입니까? 자, 22일까지 살펴보면은 서울특별시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이 되려면은 한산보증금이 6,500만 원 돼야 됩니다. 6,500만 원 돼야 최우선 변제권은 2,200만 원까지 경매가 들어갔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그리고 가밀억제권역, 여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소위 임차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산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됐을 때 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1,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부산광역시도 역시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도 6억 9천만 원 이하 한산보증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작성되어 있는 보증금이 아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올전세로 한 경우는 그 보증금,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은, 여기 보면은 3,800만 원 이하일 때, 한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소액보증금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3,800만 원 이하에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기장군을 포함해서 부산광역시는 역시 상가 건물 임대차 법 적용받으려면은 6억 9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산 보증금이, 자, 기장군 포함해서 부산광역시는 3천만 원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이 들어갔을 때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 보증금이 되려면은 3,800만 원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자, 5억 4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산 보증금이 3,800만 원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 됐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이 1,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 특별자치시, 파주시, 하성시 같은 경우는 역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소액 보증금 범위는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인 창원 진주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 보증금, 계약서에 적혀 있는 보증금이 아니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해서, 자, 그 한산 보증금이 지금 3억 7천만 원 이하에 들어왔을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도 역시 한산 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한 것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이 월세가 없을 경우는 3천만 원, 계약서에 보증금이 3천만 원일 때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3천만 원 있고 월세가 10만 원이라도 있으면은, 자, 월세 1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그러면은 3,010만 원이 되나요? 자,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이 될 때는, 자, 이럴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최우선 변제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고, 결국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한산 보증금이 범위에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민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 한산 보증금이 얼마나 되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금액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7일로 보면은 서울이 9억 원 이하,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한산 보증금이, 자, 서울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살펴보면은 최우선 임차인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금액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2024년 7월 같은 경우는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살펴보시고, 그 아랫부분에 오늘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살펴본 것이, 자, 집합 건물인 상가에서는 여러 개의 호수를 구분하는 벽이 없이 하나로 합쳐 한 개의 호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호수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상가가 경매가 들어간 경우에 한산 보증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합니다. 이거 보면은, 자, 보면은 지금 설명을 다시 보면은 상가를 한 개를
큰 대형 상가를 쓰더라도, 대형 점포를 쓰더라도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작은 점포를 합쳐서 여러 개의 호수를 구분하는 벽은 없이 벽을 허물고 그냥 대형 평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작은 호수나 이런 거를 합쳐서 한 개의 점포로 이렇게 한 개의 호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럼 환산보증금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면은 일단 우리가 대부분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녹아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판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임차인이 수개의 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자, 동일한 임대인은, 점포는 5개, 6개가 되지만은 임대인이 홍길동이면 홍길동 혼자한테, 지금 홍길동 혼자가 지금 5개 점포의 주인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이럴 때 동일한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 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각각으로 보지 않고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로 본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그래서 구분 점포 각각에 대해서 별개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자, 소유자가 각 호실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더라도 구분 점포 전부에 관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2항 규정에 따라 한산한 보증금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조에 의하여 웃음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그 계약서를 별개로 호실마다 계약했더라도 그 보증금을 다 합산한다는 겁니다. 월세하고 보증금을 다 합산해서 결국에는 아까 설명한 대로, 자, 요 부분이 한산 보증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대부분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한산한 보증금 금액을 합산해서 지금 웃음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웃음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를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 2,200만 원까지 웃음변제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보증금의 범위를 소유자가 한 명인데 호실이 5개다. 5개인데 계약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그 보증금하고 월세를 다 합산해 가지고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는 9억 원 이하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5개 호실에 보증금하고 월세를 한산보증금식으로 계산해서 6,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지, 이걸 봤을 때 들어가야 2,200만 원까지 웃음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소유자가 한 명일 때는 결국에는 호실이 5개, 6개 돼도 다 보증금하고 월세를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하나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은 없지만은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호수를 합쳐가지고 구분하는 벽이 없이 한 개의 호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각각의 5개 호수가 만약 있다 쳤을 때 5개 호수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럴 경우는 합쳐가 점포를 한 개 사용하더라도 각각 보증금하고 월세를 한산보증금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각각 계산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한 277분이 공감을 하면서 같이 하시는데요.
우리 유튜브보다 오히려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실제 지금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 유튜브에 구독자로 있어야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의 구독자를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또 다른 내용을 오늘 살펴본 것이 오늘 한 253분이 3명이 지금 공감을 같이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린상가 경매물건을 추천하고 권리 분석과 함께 예상 입찰가를 산정해 보고자 합니다. 해서 오늘부터는 어제와 다르게 어제는 이제 아파트 부분을 권리 분석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나오는지 이 물건이 그걸 권리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3 타경의 59911 이 물건입니다. 소재는 이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영선동 상가에 있는 더 페로스 아파트 1층입니다. 이 물건이고 지금 보면은 자 80.54제곱미터 실평수는 24.36평입니다. 41%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4년 8월 7일이 입찰기일이 5차 입찰기일입니다. 지금 감정가가 3억 5,400만 원인데 지금 5차까지 유찰돼 가지고 1억 4,499만 8천 원까지 지금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거는 자 이걸 낙찰 받았을 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1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층이기 때문에 상가는 1층이면서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을 때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층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층 중에 1층 건물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에는 오피스텔 같습니다. 밑에는 상가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용 상태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근린생활시설의 미용실입니다. 미용실로 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자 임차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없다는 것은 그럼 소유자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밑에 읽어보면은 폐문부재에서 안전문을 현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이 없어서 전유 및 임대차 관계를 알 수 없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소유자가 살고 전입되어 있었더라. 이 내용이고, 그 다음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더라.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는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소유자는 2013년 12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을 매매로 했는데 그때 거래 금액이 이제 보면은 3억 3,700입니다. 750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 보면은 1억 4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2013년이면 거의 한 10년 전에 이 소유자는 3억 3천 정도에 샀습니다. 그렇지면은 지금 1억 4천이니까 한 2억 정도 지금 저가인 상태로 보입니다. 소유자가 산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건저당이 2013년 12월 30일 소유자가 이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지금 건저당 설정을 하고 지금 채권 최고액이 지금 2억 7,12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리고 말소 규정 걸리기 때문에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들어가도 아무런 그 권리를 인수받는 게 없고 보증금 인수받는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입찰가만 잘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해당 조사를 이제 그 집행관이 가서 해당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인근 중개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거래는 그리 많지 않지만은 정확한 매매 시세는 잡혀 있지 않다. 거래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임대 연식하고 그다음에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한 2천에서 보증금 2천에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로 이제 될 수 있다. 그래서 A 상급은 아니지만은 이제 가격만 잘 조절하면 임대 수요는 있을 거로 보인다는 게 이제 인근 중개사무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 요 임차인이 지금 이렇게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안에 내용 상태를 보니까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또 함께 해 주신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우리 어찌 보면은 유튜브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보다 더 활발하게 여기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이고 계신 분들도 네이버 블로그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 유튜브도 좀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인수 받는 권리 없고 보증금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인수받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1층에 그리고 평수는 24.36. 1층 같은 경우는 사실 1,000만 원 잡아도 2억 4천이죠. 그러니까 저가에 내려와도 웬만한 상가는 1,000만 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1,000만 원 성만 잡아도 2억 4천인데 1억 4천이면 엄청 저가로 지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여기서 좀 더 적느냐,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거기에 이제 지금 이거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가가 많이 없는 데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산정해서 그 예상 매매가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2천에 월세 100만 원이 되면은, 자, 여기서 이 실제 우리가 자기 경매에 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2천에 100만 원이 실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충분하겠죠. 1억 4천, 1억 5천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예상 입찰가는 8월 7일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한 1억 한 6천, 7천을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 되면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입찰 예상가를 한번 산정해 보는 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영업을 직접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리고 이 부분은 소유자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낙찰자가 권리금 보호를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보증금 보호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도 해줘야 되는 게 법에 정해져 있지만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금 보호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되겠죠. 8월 달 되면은 입찰가를 정확하게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살펴본 것이 오늘 또 여기도 많이 함께 하셨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26%까지 이제 유찰된 물건인데, 어디냐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수동에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
이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106동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1층입니다. 1층인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층에서 3층까지는 상가이고 그 다음에 4층부터는 지금 보면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 뭐 오피스텔이겠죠. 안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이든지 뭐 그런 용도이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권리 분석이지만은 투자자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는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이 경매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물건에 공실 상태로 있으면은 어떤 업종을 유치시켜서 이 자기가 지금 감정가가 8억 8천인데 지금 유찰돼 가지고 2억 3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8억 8천짜리가 2억 3천까지 떨어져 있지만은 자기가 나중에 8억 8천이 아니라 10억이 될 수 있는 상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자기가 어떤 업종을 유치시키냐 그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경매 전문가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 하셔가지고 인근의 주거단지 생활 환경 이런 걸 다 살펴보시고 어떤 업종을 유치시키느냐. 그래서 지금 8억 8천이 2억 3천까지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공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평수가 16평이면은 16.88이면 17평 잡고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가는 평당 1,000만 원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1층이. 그래서 시골 아닌 이상은 실제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뭐 경매니까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있을 수가 거의 없어요. 아주 오래된 건물 아니고는. 이거 보면은 17평 잡아도 1억 7천입니다. 그럼 1억 7천에서 지금 2억 3천, 이 사이인데, 이번에 조금 욕심 부리더라도 그냥 이번에 낙찰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공실이지만은, 좀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사실 여기 1,000만 원 썼지만 1억 7천이거든요. 1억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가 거의 없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뭐 한 6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1억 뭐 1,000만 원 잡으면 1억 7천이니까 2억 3천. 그럼 6천만 원을 좀 더 벌 것이라고 뭐 한 번 더 유찰되면은 낙찰 받아야지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정도에서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는 8억 8천이 아니고 10억짜리 물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정말 경매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1,000만 원, 2천만 원 더 싸게 받아야지 하는 거는 정말 하수들의 생각이고 정말 여기서 이 정도 8억 8천이 2억 3천까지 유찰됐으면은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요 보면은 지금 물건이 지금 건물로 보면은 자, 이 한번 봅시다. 보면은 사용 승인이 2019년 8월이면 새 건물입니다. 지금 한 4년 됐죠. 상가는 뭐 50년도 넘게 60년도 뭐 갈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 30년이면 재건축 한다고 녹아 있지만 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영업을 주 목적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뭐 50년이 넘어도 재건축하기가 안 쉽어요. 그래서 이렇게 4년 된 건물은 이제 지어진 건물로, 신건물로 생각하시고 입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 지역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 강서구 명지가, 그래서 가서, 주위 환경과 인구 밀도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이 상태에서 한 8억 8천만 원짜리 건물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덤비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밑에 건저당이 지금 7억, 보면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서 건저당은 엄청나네요. 지금 보니까 700억이네, 700억. 이 물건 말고도 대출 받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소멸되니까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요 뭐 압류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 세금이 어느 정도 체납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보면은 자, 해당 조사를 보면은 이제 부산 지방부분 서부지원의 동쪽 출입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 주인은 아파트 단지다. 아파트 단지면 좋지요.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일부는 근린 생활시설로 형성된 지역이고 지상 1층, 3층은 상가고 지상 4층부터 30층까지는 주거 용도로 사용되어 있다. 보면 주거 용도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상업용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주거용도 사용하지만은. 그래서 건물 내 지하 1층 규모의 상가 기준의 주차장이 있고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법은 근린상가로서 법원 해당 조사 시점과 같이 현재 공실 상태다. 공실로 있고 102동에 1호에서의 출입구 측편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근린상가이고 그 다음에 건물 내에 전체 공실률은 상당히 공실이 상가 건물 전체에도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거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내 시스템 에어컨이 2개 설치되어 있고 외관상은 층고가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상가는 약간 층고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뭐 완전 완성품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면 현재까지 상권 형성은 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임대 물량이 나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내려가면 뭐 입찰을 해야지 하는 것보다 내려가 본들 1,000만 원이면 1억 7천만 원 했지요. 그러면은 뭐 2억 3천에서 1억 7천 되면 6천만 원 차인데 그걸 더 뭐 조금 하락하면 덤비들어야지 할 거 아니고, 이럴 때 잡아서 내 주위에 그 임장을 잘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해서 뭐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유치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8월 13일에 입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권리 분석해 가지고 입찰가를 한번 8월 초에 한번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8월 13일 날 입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도 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오늘 공감 표시를 했네요. 보니까 256명이나 좀 공감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보다 블로그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만 멈춰 있지 말고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의 구독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퇴장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구독자로 구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물건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마시고 한번 살펴보면은, 자, 오늘 이 물건은 이제 마지막 물건 같은데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레인보우 타워 1층입니다. 레인보우 타워 1층. 이 물건 설명을 한번 쭉 보면은, 자, 33%까지 지금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고, 보증금이 이제 5천만 원이라 월세가 6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식당으로 영업 중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입찰가 산정이 중요한 물건이고, 다른 물건보다 조금 전에 살펴본 거는 공실이었는데 이거는 식당으로 영업 중이니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계가 보증금 5천에 월시 600만 원인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단독 호실이 아니고 다른 호실과 함께 이용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낙찰받아도 공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임대 관계만 잘 조절을 하면은 그런 공실 염려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임대차 내용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독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호실과 합쳐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면 세입자가 이제 이렇게 녹아 있는데, 이 보면 105호, 107호, 108호, 109호, 110호 이 전부의 계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으로 보증금 5천에 월세 600만 원이 아니고 요 호실 105, 107호, 108호, 109호, 110호 전부에 대해서 계약해서 5천에 600만 원이다 월세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벽체 없이 이제 허물어 가지고 함께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 개의 식당은 샤브 20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평수는 이제 이 지금 경매 나온 것은 5개 중에서 이제 요 110호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져 있는 거는 한 개로 합쳐져 있는데 합치기 전에 1층에 110호만 이렇게 경매가 나왔다. 그래서 그 평수는 55.02제곱미터고 실평수는 16.64평이다. 그래서 33%까지 지금 유찰돼 가지고 6차가 2024년 8월 14일에 이제 입찰기일이 잡혀 있다. 그래서 3억 3천까지 내려와 있다. 유찰된 상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3%까지 유찰된 상태에서 지금 입찰을 해야 되냐? 그 부분입니다. 이 보면은 7층 중에 1층이기 때문에 상가는 1층에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층 중에서도 전면에 있냐, 안 그러면 중앙에 있냐, 후면에 있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1층이지만은 또 위치를 잘 파악해보고 주위 상권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승인이 2020년 1월 20일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아까는 2019년, 이거는 2020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새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린생활시설 식당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7층 중에 1층이고, 조금 전에 살펴본 곳이고,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제 107호 뭐 이렇게 105하고 108호, 109호, 백채 없이 이제 한 개 식당으로 샤브 20으로 이용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제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호실을 5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은 2022년 7월 4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확정일자도 세무서 가서 똑같이 잘 받았습니다. 배당 요구도 보니까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23년 2월 13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보니까 1월 16일을 했으니까 배당 요구도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증금 5천에 월세 600만 원이고 한산 보증금이 이제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없고, 대항력은 없는 상태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건데요. 한산 월세가 600만 원인데 한산 보증이 6,500만 원이 아니고 6억 5천이겠죠. 아무래도 6억 5천만 원. 예, 뒤에 만 원이 붙었네요. 원자 앞에 6억 5천만 원이다. 한산 보증금이. 그러면은 자, 한산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이면은 지금 부산에, 자,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배운 대로 가능할까요? 자, 부산에 한번 봅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보면은 2019년부터 지금 2024년 7월까지 보면은 부산이 기장군 제외했을 때, 기장군 포함했을 때,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적용 받으려고 하면 6억 9천만 원 이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산 보증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이 돼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산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1천만 원이 그 상가를 그렇게 크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1천만 원 받아가지고 큰 도움이 될까 싶네요. 자, 그리고 한번 보면은 좀 여기서는 6억 5천이니까 일단은 한산 보증금이 6억 5천이니까
그거는 되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기장구 포함해서 보면은 6억 9천만 원 이하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으려면은, 근데 여기는 지금 6억 5천만 원이니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지요. 근데 소액보증금 대상은 아니지. 소액보증금 대상이 되려면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6억 9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면서 한산보증금이 3천만 원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받지만은 소액보증금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임차인은 110%를 좀 사용하면서 105, 107호, 108호, 110% 합쳐서 사부 20으로 상호를 쓰면서 음식점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집행관이 봐도 호실의 경계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분리시키려고 하면은 청량을 하거나 감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해당한 바 이제 지금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실제 식당에서 좀 110호만 낙찰 만약에 받았다 치고 110호만 분리시킨다 하면은 가능하겠습니까? 거기 식당이 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영업하고 있는 분하고 낙찰받는 분하고 이런 관계를 적절하게 보증금하고 월세 관계를 조율해야 되겠지요. 너무 세게 부를 필요도 없이. 그리고 낙찰받았는데 공실로 있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영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적게 적다는 표현보다는 적당하게 보증금하고 월세를 조율하고 계속 있으면서 또 상승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에 배당기일이 지정된다는 거, 이 중요합니다. 자, 물건 번호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해당되는 물건이 모두 매각된 후에 이제 배당기일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기일 이후에 이제 인도명령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일반 물건 한 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개일 때는 잔금 납부하고 나면 인도명령 신청 바로 하잖아요. 특별한 거 없으면 인도명령 결정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에 이제 배당기일이 지정되고, 그리고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참 늦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함으로 임차인의 인도명령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입찰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면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배당 요구로 신청했고, 보면은 배당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되는 금액도 없고 계약도 소멸되고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이 왜 그러냐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 배당 요구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와 함께 하신 분들을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거 살펴봤는데, 지금 보면은 이 아랫부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기 이 물건이 강서도 맹지동에 있는 레인보우 타워 1층인데 좀 거기 또 낙찰된 사례가 있어요. 아래 보면은, 자, 이 물건은 레인보우 타워 4층입니다. 401호인데 이 보면은 임차인이, 자, 이 보면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23년 2월 16일인데 2023년 2월 13일 배당 요구 종료일 이내에 잘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2022년 6월 27일, 확정일자도 6월 20일 똑같이 잘 받았고,
이는 잘 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분이 못한 것은, 자, 이렇게 보면 2021년 10월 27일 날 건저당이 물어 보니까 22억 8천만 원이나 잡혀있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최라인은, 이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는 거 미리 알고 보증금을 한 1억밖에 안 걸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월세를 400만 원을 준 거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경매에 들어가니까 이 보증금 1억도 좀 손실이 크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이, 지금 7층 건물에 4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 이거 보니까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뭐 여러 웨이스 인터내셔널 학원 해가지고 학원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는 학원생이 이제 문제가 되지요. 이 경매가 되고 이 자리에서 가르칠 수 없으면 또 다른 장소로 가면 그 학원생이 다 어떤 학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국에 자기가 이걸 낙찰받게 됩니다. 보면은 이분이 보증금 1억도 있지만은 자기 그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생들이 다른 사람이 낙찰받고 만약에 맹도해달라고 하면은 학원생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보면은 임차인이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얼마짜리를? 감정가가 26억짜리인데 자기 보증금 1억을 짓기 위해서 보면은 9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자기가 자리를 굳히고 있었겠죠. 학원생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건물도 새기고 2020년도니까. 그러니까 26억짜리를 자기는 9억 주고 낙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건 낙찰을 받는 물건에 지금 우리가 입찰을 지금 해야 되는, 저거는 지금 4층이고 이건 1층이거든요. 이 보니까 1층에 있는 또 식당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임장 가서 분위기도 한번 살피고 3억 3천에 지금 들어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겠죠. 그죠? 관건인데 지금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물론 3억 3천이 뭐 작은 건 아니지만은 전체 합쳐서 5천에 600인데 조금 더 유찰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권리 행사를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한 번 더 유찰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까지 한 번 더 유찰되면은 20%씩 떨어져 나가면은 6천만 원입니까? 한 7천만 원? 그래도 한 번 더 유찰되면 되겠네요. 한 7차까지 가서 한번 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 오늘은 참 적극적이네요.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 여기만 머물고 있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로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살아나야 지금 이 블로그에 좋은 내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그 구독자를 위해서 지금 이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동산 지식 천하통일 4대 천왕에 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8월달 정도 되면은 입찰가를 다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